근데 의외로 나쁘지 않아 소리가. 이거 뭐야? 솔직히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낫다 이게. 야 이게 낫다. 훨씬 낫다. 씨.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요 추억의 제품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10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터 라디오예요. 실리콘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쓰여있죠. 라디오입니다. 이게 아직 진짜 동작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마크를 기억하시는 분들? 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쿼터 인치, 그러니까 4분의 1인치 레일 테이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4분의 1인치 레일 테이프, 아날로그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었어요. 암펙스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LP일까요? 네, LP일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면 얘는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나? 잠깐 삐져나왔다. 네, 삐져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대형 CD? 아닙니다. 요거는 LDP라는 겁니다. 아이고, 요거는 레이저 디스크. 네, 레이저 디스크라고 해서요. DVD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LP 사이즈의 레이저 디스크를 이용을 해서 DVD 퀄리티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매를 했던 거고요. 지금 보시는 타이타닉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현재 문제가 뭐냐? 플레이어가 없어. 플레이어가 없다는 겁니다. 타이타닉. 이 당시에 아폴로 13. 네, 이것도 LDP입니다. 아폴로 13. 와, 스타워즈. 예. 기억나네요. 시스터 액트 2. 신들러스 리스트. 예. 이것도 LDP로 오리지널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왜 껴있냐? 얘도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트루라이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려나? 네, 얘도 영화 LDP입니다. 그리고요, 이거 그쵸?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슬립네스 인 시애틀? 맞습니다. 이것도 LDP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보이세요? 다 잘 보관하고 있고요. 와, 기억난다 이거. 백드리프트 기억하시는 분? 야, 이것도 있었네. LDP로 레이저 디스크로 있었습니다. 백드리프트. 네, 여기도 배우들이 대단했었죠.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SF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 이것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몇 년을, 이게 대략 한 30년이 좀 넘은 것 같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었는지 3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네, 1996년도니까요. 야, 거의 30년 됐습니다. 30년 딱 됐군요. 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DVD들. 제가 이걸로 영어 배웠습니다. 이걸로 영어 배웠어요. 프렌즈 시리즈로 영어를 배웠고요. 그거 외에도 몇 가지 DVD들이 좀 있는데, 또 뭐니 해도 사실은 CD죠. 여러분들 다 CD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CD들을 이제는 잘 들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쉽고요. 여기는 저희 어머니 화실인데, 보게 되면 정말 오래됐지만 이런 오디오 장비들
예전에는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거 뭐 어머니 화실이다 보니까 물감들이 많이 묻어가고 지저분한데, 지금 보시면 위에 테이프데크가 있고 라디오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플레이되는 이런 류의 오디오를 예전에는 많이 볼 수가 있었죠. 여기는 저희 별채인데, 별채에도 마찬가지로, 네, 여기 별채에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시나요? 네, 이것도 필립스네.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CD를 넣을 수가 있고 오디오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장비.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추억의 제품들을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이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CD들을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음원을 가급적, 그러니까 현대에 나와 있는 음원들 말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음원들은 CD로 보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대부분의 음악들, 상당히 많은 수의 음악들이 16비트의 44.1이라는 CD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CD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굳이 MP3나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CD로 가지고 있다면 그 CD로 그대로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맥에서 나오는 CD, DVD 플레이어 또는 라이터, 이제 먼지가 쌓였다. 여기 맥 스튜디오에 올려놨었는데, CD 라이터, DVD 플레이어, DVD 리라이터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애플용입니다. 요것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구매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음원을 CD로 갖고 있으니까. CD로 가지고 있는 음원들을 제 컴퓨터에서 들으려면 지금 요런 스타일의 이제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로 PC 파일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요런 장비가 있어야지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좀 불편하죠. 이게 안 불편하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뭐 CD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들으려고 하면 CD 플레이어가 없어서 못 듣는 경우가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스트리밍 음악 편하니까 스트리밍 음악 듣고, 그걸 갖다가 또 로스리스로 또 듣는다고 회원가입해, 또 그렇게 해서 듣는 음악들이 내가 맨날 듣는 음악만 들어. 그쵸?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맨날 듣는 음악만 듣거든요. 새로운 음악 잘 접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새 나와 있는 음악들의 퀄리티가 과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좋아졌나라고 얘기를 하면, 돌비 애트모스로 되어 있는 믹스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2트랙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들은 요새 또 너무 압축 많이 하고 너무 깍두기 만들어서 다이나믹 다 빠져있고, 전체적인 퀄리티를 놓고 본다면 80년대 90년대 음악보다 좋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명반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막 80년대 나왔던 음악들이 다 명반이잖아요. 그 당시는 진짜 아날로그 녹음으로 했고, 아날로그 콘솔을 사용을 했고, 아날로그 믹싱 환경으로 모든 걸 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음악이 사실 되게 좋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LP를 통해서 그런 음악들을 듣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CD를 통해서 그런 음악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올드스쿨로 가봅시다. 네, 올드스쿨 제품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올드스쿨 제품이 아직도 나오는 게 신기한데, 오늘 이 제품, 네, 열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이 제품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이게 잘 팔린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면, 우리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잘 들으시고 맨날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시는데, 요새 시스템은 너무 복잡해. 블루투스로 연결해야지만 들을 수 있는 환경이거나 블루투스 스피커만 있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항상 연결을 해야 되고, 핸드폰에서 음악을 찾아서 플레이를 해야지만 되는 거야. 블루투스 링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걸 불편해하세요. 그걸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옛날에 전축? 옛날에 라디오처럼 되면 안 되나?
그냥 라디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그냥 라디오 듣기도 쉽지가 않아. 그냥 나는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싶은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라디오도 재밌는 게 요새 많습니까? 아 이거 못 듣겠어. 옛날에는 라디오 듣기도 쉬웠고 옛날에는 음악 듣기도 쉬웠는데 지금이 더 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어폰? 그렇죠? 이어폰, 헤드폰 너무 각자만의 시간? 저도 기억에는 정말 제가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기숙사 방에 이제 짐을 풀고 그다음에 이불도 없었어요. 이불도 없이 가갖고 아는 선배 아는 형이 같은 동네 출신의 형이 유학을 먼저 하고 있었어. 그 형의 도움을 받아서 이불도 사러 가서 이불도 사고. 근데 이제 기숙사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갖고 뭐 책도 거기서 사야 되는 상황이고 이불도 거기서 샀고 진짜 방에서 너무 심심한 거야. 룸메이트는 일본 친구인데 룸메이트 일본 친구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히로이사 나이토라는 일본 친구였어요. 그 일본 친구는 또 나가서 축구하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고 일본 여자친구가 많았어요. 그 여사친이라고 한데 의심되는 여사친들 아무튼 많았어요. 그래서 방에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만 이거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제가 미국 가갖고서 딱 샀던 게 뭐냐면 정말 요런 스타일의 요런 스타일의 라디오였어요. 요런 스타일의 라디오를 사서 위에는 CD 들어있고 라디오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USB나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전혀 없을 때죠. CD로 음악을 듣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뭐 이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네요. 타라. 자, 먼저 보여드리려는 얘 오라캐스트도 되네. 씨. 세상이 많이 바뀌었네요. 오라캐스트도 되고요. 네, 이름은 필립스의 마이크로 뮤직 시스템 3000 시리즈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형 전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플레이어와 CD와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좌우에 스피커 있고 그쵸? 그냥 우리가 생각하던 예전의 전축 진짜 옛날 감성. 아 신난다. 내가 이걸 뜯고 있는 내가 신난다. 진짜 신난다. 이런 거 왜 없나 했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런 거 없나?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했는데 솔직히 이런 거 카페 이 리모컨도 있어. 와 카페에 이런 거 하나 놓으면 딱 좋지 않나요? 포장도 잘 돼 있고 필립스도 있고요. 야 이거 뭐야? 엄청 가볍다 그런데 스피커가 뭐 고품질은 아니겠죠, 그렇죠? 고품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피커가 아이고 아주 가벼운 가벼워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입니다. 딱 보니까 MDF 같고요. MDF 나무로 되어 있는 스피커. 야 진짜 옛날 감성 나오는 그 스피커 단자 기억나시죠? 예, 스피커 케이블 옛날 감성 딱 나옵니다. 옛날 감성이 나옵니다. 얘는 본체 같은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선이 삐죽 나와 있고 여러분들 안테나는 아나? 요새 친구들 라디오 안테나 있어야지 듣습니다. 요새 친구들 뭐 와이파이 연결해서 와이파이로만 하니까 알 리가 없죠. 와 그런데 오라캐스트도 되고 블루투스도 돼요. 따라 본체이고요. 이렇게 생긴 본체에 후면에는 FM 라디오 안테나 있고요. 스피커 연결하는 단자 있고요. 전원 단자 끝. 대신에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USB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디오 입력 억스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플레이어 되어 있고 요거 CD 플레이어 되는 것 같아. 전원 있고 그러면 FM 라디오가 되잖아요. 소스 있네. 소스에서 FM 라디오를 바꿀 수 있고 여기 블루투스 페어링하는 버튼도 동시에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건 거야. CD 플레이어 되고 블루투스 되고 FM 라디오 되는 애. 그렇게 보면 돼요. 억스 인까지 있으니까 외부 장비까지 한 대 더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소스는 4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전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이 뒤에 예전에는 이렇게 스피커 선이 이렇게 있었고요. 검은색 선과 흰색 선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검정과 빨간색 선이 있어서 이쪽이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왼쪽 스피커잖아요. 왼쪽 스피커의 단자를 이렇게 눌러서 검정색을 집어넣고 위에를 눌러서 빨간색 선을 딱 집어넣으면 끝나요. 야, 이거 진짜 옛날 감성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래, 옛날에 다 이렇게 하고 썼지. 옛날엔 다 이랬어요. 야, 이게 아직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FM 라디오를 들어야 되니까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검정색 선은 뭐 베껴서 어디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체가 안테나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이 안테나에 대한 개념이 좀 없으니까 FM 라디오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안테나예요. 이게 안테나고요. 이게 이제 공중에 떠다니는 FM 신호를 잡아서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벌써 연결 끝났어. 기대된다. 음악 내가 지금 듣는 CD가 여기 어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신나요. 제가 신나. 야, 이거는 야, 기대된다. 솔직히 소리는 그렇게 기대 안 해요. 소리는 뭐 그렇겠죠. 소리는 뭐 이 가격이 금액이 엄청 싸거든요. 이게 30만 원 이하일 거든요.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0만 원? 요 모델이 3,000. 근데 의외로 나쁘지 않아 소리가. 이거 뭐야? 솔직히 웬만한 블루투스 스피커보다 낫다 이게. 야, 이게 낫다. 훨씬 낫다. 씨. 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제품명이 너무 어려워. 제품명이 좀 어려워. 뭐 3205인가 뭐 하는 그런 제품명. TAM 3205 Mark II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초소형 컴포넌트, 초소형 전축 이런 전축은 어차피 미니 컴포넌트? 그치, 옛날에 미니 컴포넌트라고 불렀다. 맞다. 우리 시대에 미니 컴포넌트라고 불렀던 그 미니 컴포넌트. 근데 컴포넌트가 되려면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일체형이죠. 네, 올인원 스타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여기는 옛날에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CD-FM 플레이어, 포터블 CD-FM 플레이어라고 해서 나오는 이 제품, 요거에 대한 모델명은 TAM 5000입니다. 네, 이게 3205고 이게 5000이고, 제가 볼 때는 필립스는 참 이름 못 짓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제품을 소개해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미니 컴포넌트처럼 생겨있는 이 올인원 시스템 TAM 3205 Mark II, 요거에 대한 특징부터 들어가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작은 스테레오 미니 컴포넌트 스타일. 네, 스피커와 본체가 나눠져 있는 옛날에 소형 전축이라고 불렀던 소형 컴포넌트라고 불렸던 그 스타일 그대로 나왔습니다. CD 플레이어 되고요, 블루투스 되고요, USB 플레이어 되고요, FM 라디오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투웨이 방식이에요. 스피커가 고음 드라이버와 저음 드라이버가 나눠져 있는 투웨이 방식 스테레오인데, 저음 드라이버는 3인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스피커 인클로저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MDF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워요. 무겁지는 않습니다. 출력은요 20W입니다. 근데 그 20W가 진짜 그냥 20W예요. 그래, 맥스가 이렇게 안정적인 맥스여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맥스여야 해요. 맥스가 말도 안 되게 고출력으로만 하려고 하는 맥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맥스.
이게 필요했어요. 소리 크기.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뻥 스펙도 아니고 정말 20W로 자기가 낼 수 있는 정확한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20W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범위는 66Hz에서 20000Hz까지 하는데요. 고음은 충분히 20000Hz까지 나오는 것 같지만 66Hz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쓸만한 저음은 100Hz 정도까지 잘 나온다. 그 밑에는 나오긴 나오지만 조금 부족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는요, CD 되고요. CD 리라이터블 있죠. CDRW. CDRW도 됩니다. MP3를 저장한 MP3 CD도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데이터 CD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USB는요, USB를 통해서는 MP3, 그 다음에 WAMA, 그 다음에 웨이브 파일, 그리고 플랫까지 읽을 수 있도록 앞에 USB 단자에 꼽아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24비트 48kHz까지의 샘플 레이트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파일들은 그 이하로 만드셔야 됩니다. 블루투스는 블루투스 5.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형 코덱인 LC3가 호환이 됩니다. 하지만 AAC 코덱은 사용되지 않고요. SBC가 그냥 범용으로 많이 쓰는 SBC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네, 앱이 있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앱을 다운받으셔서 원하는 제어를 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레트로 스타일의 제품을 무슨 앱으로 제어하기까지 제가 볼 때 그냥 딱 켜서 그냥 바로 음악 나오는 키자마자 FM이 딱 나오는 약간 그런 용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앱이 있는 것도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잘 안 사용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렇죠. 레트로 스타일이 이렇게 리모컨이 있는 레트로 스타일의 이런 게 돼야겠죠. 그리고 얘는 시계가 되고 알람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슬립 타이머가 됩니다. 여기에 슬립 버튼이 있어서 잠자기 전에 음악 틀어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주무시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많은 분들이 요새 그렇게 하죠. 예, 잘 때 뭔가를 듣다가 이어폰으로 듣다가 잠드는 귀가 눌려 있는 상태로 잠드는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네, 그런 타이머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USB 포트로 여러분들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USB 포트가 그 데이터만 읽는 게 아니라 충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가격은요 199,900원으로 가성비 제품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니 컴포넌트 중에서는 스피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 애가 199,900원 생각보다 저렴하죠. 예, 생각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제품의 장점, 단점 들어가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이 제품은요. 다른 제품들과 조금 다르게 이런 미니 컴포넌트 형태로 나오다 보니까 디자인이 과거 디자인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마치 가구와 비슷한 인테리어가 잘 어울릴 만한 스피커 두 개가 있고요. 인테리어에 잘 어울릴 만한 각져 있는 사각형 모양의 과거 스타일의 오디오 컴포넌트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들하고 조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블루투스 스피커 놓게 되면 뭐가 이렇게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가 모든 게 하나의 일체형이 되면서 그거 자체가 디자인이 되거나 그거 자체가 무슨 일단 아이코닉한 뭔가가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들과 조금 어울리는 것들은 없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네, 다른 가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 형태로 나왔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디자인이 점점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이 이게 옛날에는 정말 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점점 없어졌어요. 나는 이런 디자인이 아직도 나오느냐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만 보더라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네, 그렇습니다. 스피커가 좌우로 분리되는 진정한 스테레오입니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좌측 스피커와 원하는 위치에 우측 스피커를 놓으시면 되고요. 케이블도 지금 보시게 되면 대략 한 1.5m 정도의 긴 케이블을 주기 때문에 좌우로 1.5m, 한 3m 정도 떨어뜨려 놔서 여러분들이 있는 방이나 거실이나 아니면 카페나 어디든지 간에 네, 충분히 스테레오감을 잘 줄 수 있는 밸런스로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블루투스 올인원으로 되면서 그냥 하나로 다 때려 박아서 심지어는 모노예요. 요새 나오는 블루투스 스피커들 모노인 애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스테레오의 그 감동, 스테레오의 그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그 사운드가 사실 얼마나 좋은데요. 이렇게 스피커가 분리되어 있으면 물론 설치하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설치하고 나면 이런 선들을 숨겨야 된다는 게 조금은 귀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왼쪽 스피커 위치, 오른쪽 스피커 위치 또는 내가 선을 연장을 해서 저 위에다가 왼쪽 스피커, 저 위에다가 오른쪽 스피커를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스테레오 또는 진정한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스피커를 놓고 소리를 방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그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장점해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죠. 뭐죠? CD가 된다. FM 라디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 CD를 들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쵸? C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CD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D를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들을 수 있는 집에 한두 개 정도는 보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CD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요. 과거에는 자동차에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젠 차에서도 안 듣습니다. 차에서도 CD 플레이어가 없어졌어요. CD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처럼 CD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젠 컴퓨터에 CD 플레이어 또는 CD 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외장형 CD-롬을 구매를 해야지만 CD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컴퓨터에서조차도 CD로 음악을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반가운 거예요. CD가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냥 틀자마자 FM 라디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런 설정 없고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없고 내가 스테이션 찾아주는 거 없고 그냥 전원 넣자마자 내가 듣고 싶은 FM 라디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계실 거예요. 그런 제품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FM 선택해놓고 그냥 키자마자 FM 라디오가 나오는, 그리고 타이머 정해놓고 켜지게 할 수 있고 슬립 모드에다가 눌러놓으면 라디오 듣다가 잠들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요새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8, 9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여러분들이 즐겼던 그 오디오 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주는 CD와 FM이 된다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네, 그와 동시에 최근에 나와 있는 블루투스도 된다는 거. 최근에 나와 있는 USB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도 아날로그 입력 단자를 통해서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들을 연결해서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USB 포트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인식을 잘 하느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식은 좀 잘 안 되더라고. 대신에 USB에 음악을 담아놓고 여기를 갖고 왔을 때는 잘 동작을 했었습니다. 호환의 문제 때문에 제 컴퓨터에서는 안 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USB의 메모리에 음원을 담아서 재생을 했을 때는 아주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요. 물론 CD와 FM 라디오가 제가 생각하는 주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블루투스, 메모리를 통한 재생,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을 통한 재생까지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저도 약간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여기 충남 논산에 내려와서 혼자 이제 생활하고 혼자 자다 보니까 이게 잘 때 조금 적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핸드폰으로 뭐 유튜브로 대화 많이 하는, 저는 이제 보다 같은 과학 채널들을 좀 많이 밤에 틀어놔요. 그러면 졸립니다. 보다같이 이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를 옆에다가 딱 틀어놓고선 잠이 들면 왠지 모르게 적적한 게 좀 없고 옆에서 사람이 조금 수다를 떠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 혼자 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잠이 좀 잘 옵니다. 그래서 조금 틀어놓길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아침까지 틀어져 있어.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다 TV의 엄청난 구독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독자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채널도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없는 채널이다 보니까 틀어놓고 있다 보면 잠이 잘 온다고. 특히 제 와이프는 제 채널을 모니터링 하다가 잠드는 일이 너무 많다고, 이게 제 목소리 때문에 잠드는 게 아니라 참 재미없는 채널이어서 잠이 든다고, 잠자기 좋은 채널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어떻게 했나 보니 제가 혼자 방을 쓸 때 지금 뭐 결혼해서 같이 쓰지만 혼자 방을 쓰던 시절에는 제 머리맡에 요런 라디오가 하나 있었어요. 예, 요런 라디오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제 탁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래놓고 이제 새벽에 나오는 라디오 방송을 작게 들으면서 자는데 타이머를 걸어놓죠. 30분이건 1시간이건 딱 걸어놓으면 그걸 듣다 보면 잠이 들고 어느새 라디오는 꺼져서 조용한 상태로 푹 깊게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거를 원했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 있는 장비들은 그런 거 되긴 하지만 뭔가 막 설정을 해야 돼. 뭔가 뭐 핸드폰에서 뭐 설정을 한다든지 뭘 좀 복잡해. 뭐가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얘는 너무 쉬워요. 그냥 리모컨으로 슬립 버튼만 누르면 돼요. 리모컨 슬립 버튼 띡 누르면 슬립 모드로 해서 타이머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요런 기능 원치 않으셨나요? 저는 요거 딱 보고서 그래 이게 필요했었어. 그렇지 타이머 기능 슬립 타이머 기능이 있는 게 참 옛날에 많이 썼는데 왜 요새는 없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기능이 딱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소리가요 생각보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소리 좋네. 오씨 다이나믹도 있어. 다이나믹도 있어요. 예, 다이나믹하게 나옵니다. 다이나믹하게 나오고요. 완전 의외예요. 소리 좋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운드는. 이씨 뭐야 이거. I just never took the time. 마음에 듭니다. 물론 지금 뎁스 표현은 뭐 그렇게 뛰어나게 잘 되진 않아요. 이 곡이 뎁스 표현이 되게 좋은 곡인데 이 뒤로 멀리 이렇게 퍼지는 그런 사운드까지 잘 표현되나 봤더니 그런 디테일은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다음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료도가 생각보다 잘 들렸어요. 소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의외로 스테레오감도 좋고 명료도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뎁스 표현 같은 경우는 좀 보통으로 들렸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아니 이 가격대에 이런 미니 컴포넌트 스타일로 좌우로 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정도야? 할 정도로 저는 의외로 놀랐어요. 의외로 놀랐고 정가 19만 9천 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정도 소리면 정말 괜찮다. 19만 9천 원으로 헤드폰을 사서 음감 생활을 할 바에는 차라리 19만 9천 원으로 이 제품을 사서 음감 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음감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음질이 나옵니다. 물론 음질에서 아주 살짝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단점에서 얘기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이 가격대에서는 상당히 괜찮고 음감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마지막 장점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가성비예요. 진짜 가성비입니다. CD 플레이어 되죠? FM 라디오 되죠? USB 플레이 되죠? 억스인으로 받을 수 있죠? 블루투스로 받을 수 있죠? 시계 되죠? 타이머 되죠? 알람 되죠? 리모컨 있죠? 네. 원하는 기능 다 되고요. 스테레오로 두 스피커 놓고 좌우로 멀리 놓을 수 있어서 스테레오감도 훨씬 좋고요. 음질 괜찮고 준수하고 정말 괜찮은데 오늘 마지막에 하는 할인까지 들어보시면 진짜 막강의 가성비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요. 거기까지가 제가 그냥 일반적인 이 정가 19만 9천 원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가성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이 없을까요? 예,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뽑은 단점은요. 소리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있었어요. 소리적인 단점? 이거는 이 가격대를 소리적으로 단점을 따지는 거는 조금 좀 그러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고 싶은 소리적인 단점을 하나를 지적해라 라고 하면 일단은 사이즈가 작은 스피커에서 저음이 많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 저음 부분은 일단은 제거를 하고 뭐가 저한테 들리냐면 약간의 중음역대에서 오고 하는 소리가 살짝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음역대 표현할 때 이 인클로저 바디에서 공명 쳐서 나오는 소리가
살짝 거기에 이제 묻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피끼하게 너무 이렇게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제가 단점이라고 딱히 잡을 게 별로 없어요. 단점이라고 딱히 잡을 게 없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제 귀에 약간 거슬리는 소리는 그 중저역대에서 살짝 우웅 하는 이 인클로저에서 울리는 공명과 비슷한 그런 사운드가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근데 199,000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점이 아니에요. 단점이 아닌데 그냥 이따가 뒤에 가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단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를 뽑자면 그거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요. 이거예요. 필립스 정말 이름 너무 못 지어. 나 이름 외울 수도 없어 이거요. TAM 3205M 마크2 이 뭡니까 이름이. 이거 어떻게 외워요? 3205 마크2 이 시리얼 넘버를 외우는 것 같아요. 좀 이름 좀 제발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립스에서 나오는 포터블 포터블 아니지. 필립스에서 나오는 CD, FM 라디오 미니 컴포넌트라고 하면서 이름 하나 딱 지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LG는 판타지아 이런 거 있었고 인켈 이런 거 할 때 인켈에 모델명 탁 해갖고 나오는 제대로 된 것도 있었는데 모델명 너무 어렵습니다. 모델명 어려운 거를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까지 좋으면 안 되는데? 얘까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얘까지 제가 지금 너무 감성적인가? 액세서리 박스라는 게 있고요. 그래 너는 좀 작겠지. 포터블 해야 된다. 원래 니들은 큰 사이즈가 아니었어. 그렇지 이래야지. 그렇죠. 이렇게 완제품 라디오 배터리 그렇지 배터리 있어야지. 그렇지. 충전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충전식이 아니라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이거죠. 이거 딱 해서 배터리 딱 사서 얘 뭐야 D야? D 사이즈인가? D 같아요. C 크기 C. 여러분들 배터리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런 겁니다. 거기서 C 크기가 있고 D 크기가 있고 A도 우리가 쓰고 있는 A는 더블 A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A가 두 개, AA 건전지라고 하죠. 트리플 A가 있죠. 얇은 거. 그거를 이제 AAA라고 트리플 A 또 AAA 하는데 얘는 C 사이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C 사이즈 배터리. 이 들어가 줘야지. 요거 들고 소풍 갔었죠. 요거 들고 소풍 갔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너도 귀엽다. 여기 올라가 봐라.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CD 할 때 리무브 해야 되네. 레이저 보호. 이렇게 레이저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 띄고 하세요. 얘도 오라캐스트가 되네. 오라캐스트는 좋아요. 배터리 구동되고 스피커 있고 당연히 라디오 되고요. 그쵸. 라디오가 얘는 설치용이어서 FM 라디오가 이런 선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안테나가 나와줘야죠. 이런 안테나 기억을 하시려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은요. 요 앞에 있는 포터블 라디오라고 해야 될까요? 포터블 CD FM 플레이어라고 할까요? TAM 5000입니다. TAM 5000에 대한 특징과 장점,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특징 첫 번째입니다. 얘는요, 올인원 포터블 CD 라디오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런 제품 너무 많았어요. 과거에 이런 제품 너무 많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얘는요, 배터리로도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렇게 됐었거든요. 배터리로도 구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CD 플레이어 됩니다. FM 라디오 됩니다. USB 플레이어 됩니다. 블루투스 됩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어폰 입력도 있습니다. 3.5 이어폰 입력도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좌우에 스피커가 레프트, 라이트 스피커가 있고요. 떨어지진 않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죠. 네, 3인치고 풀 레인지로 되어 있어서 투웨이 방식이 아닌 그냥 원웨이 방식의 3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과거 20W였다면 얘는 4W입니다. 4W의 출력을 갖고 있는 애고요. 뻥 스펙이 아니라 그냥 4W. 제대로 되어 있는 4W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D 플레이어는요. CD 되고 CD 리라이터블, CD RW 되고요. MP3 CD까지, 데이터 CD까지 됩니다. 블루투스 5.4를 쓰고 있는 거 동일하고 SBC와 LC3까지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침 타이머, 아주 간단하게 슬립 버튼 딱 있습니다. 이게 끝내주는 것 같아. 이거 슬립 버튼 딱, 너무 편한 슬립 버튼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USB 포트를 이용해서 전화기 충전 같은 거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가격이 조금, 이게 워낙 싸니까, 이 정가에 워낙 싸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이게 제대로 된 거 맞아 싶습니다. 정가는 15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9만 9천 원짜리보다 4만 원밖에 저렴하지 않습니다. 4만 원밖에 저렴하지 않은데 포터블인 거와 뭐 배터리를 쓸 수 있으면서 포터블인 거와 그리고는 스피커 붙어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4만 원 더 주고 이거 사는 게 맞죠. 하지만 제가 올바른 가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것에 대한 장점 단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00 시리즈 첫 번째 장점입니다. 네, 레트로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샀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요, 제 추억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이고 저희 집에도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레트로. 네, 저도 반갑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나온다라는 게 너무 반가워. 레트로 디자인이라는 거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CD 마찬가지라 CD와 FM 동일합니다. CD와 FM을 들을 수 있는 제품이고 얘는 안테나가 제대로 돼 있는 안테나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안테나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안테나로 되어 있다는 게 차이이고요. 동시에 블루투스부터 시작해서 USB 오디오까지 될 수 있고 아날로그 입력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거와 동일하게 슬립 타이머가 있습니다. 슬립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버튼만 탁 누르면 자동으로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꺼지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제품의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리적인 부분은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제품과 이 제품의 소리적인 차이는 좀 큽니다. 이 제품이 소리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4만 원의 차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소리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제품은 음감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이군요. 얘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디자인에서 나오는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딱 되시죠? 그냥 여기서 나올 만한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레트로 디자인의 레트로 사운드라고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야, 너 이런 거 봤어? 원래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들 수 있게 돼 있네요. 이렇게 들 수 있게 돼 있어서 원래 손잡이로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피크닉 하면서 학교에 얘가 들고 가서 딱 꺼내놓고 음악 틀어놓고 노는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 시절에 핸드폰을 연결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던 그 시절의 그 제품의 레트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음질로 따질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스피커의 소리로 이야기한다면 뒤에 들어보시겠지만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피커에서 예측이 되는 그런 사운드 중에 준수하게 잘 나오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와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요런 클래스와 요런 디자인과 저희 다른 집에 있는 그 스피커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얘가 그래도 준수하게 잘 나오는 오디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CD를 틀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요. 손실형이 아닌 무손실 소리를 CD를 통해서 들으면서 그 음질 그대로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박스형 타입과 그런 포터블형 타입의 라디오라고 또는 오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점, 이 제품의 지금 5000 시리즈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USB 호환성입니다. 그러니까 USB에 음원을 담았을 때 동일한 음원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3205 마크 2에서는 재생이 되는 USB 메모리에 담겨 있는 음원이 이 5000에서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3205 요 상위 모델에서는 조금 더 호환성, 그러니까 파일에 대한 호환성이 조금 더 높은 반면에 포터블 형태에서는 USB입니다. USB로 연결되는 파일의 호환성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첫 번째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단점은 저음이 조금 약하다라는 겁니다. 예, 저음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소리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오디오를 재생을 했을 때 특히 CD를 통해서 재생을 하거나 USB를 통해서 재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무손실입니다. 무손실 음원으로 재생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그래 어떠셨나요? 두 스피커의 소리 들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지금 요 3205 마크 2 같은 경우는 음질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준수한 수준은 되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저음이 조금 없고 미드부터 하이까지가 좀 잘 나오는 그런 형태, 그리고 이런 포터블한 스피커에서 듣고 기대할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음이 조금 약하다는 부분을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외의 단점은 뭐 디자인이나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태생 자체가 레트로로 하려고 나온 태생, 또는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에 주로 듣던 그런 오디오 방식을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생산하고 있다는 그걸 놓고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다른 단점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왜 이렇게 바뀌지 않아? 라는 것보다는 이런 스타일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만 해도 박수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단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잖아요. 15만 9천 원이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제품 제가 봤을 때는 19만 9천 원도 너무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15만 9천 원도 괜찮지만 얘가 19만 9천 원짜리가 너무 금액이 좋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15만 9천 원짜리가 조금은 이게 가성비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얘가 안 나오고 얘만 했으면 가성비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같이 나오는 바람에 얘가 너무 가성비여서 얘가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한테 가성비가 맞아지도록 해주는 딜을 해주셨습니다. 딜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미니 컴포넌트 형태로 되어 있는 뭐 올인원 시스템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쵸, 미니 컴포넌트 스피커가 분리되는 3205 마크 2 같은 경우는요, 원래 정가가 19만 9천 원인데요. 오늘
5만 원 저렴한 14만 9천 원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4만 9천 원이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정말 괜찮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14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이 5천은요, TAM 5천은요 15만 9천 원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가성비죠. 15만 9천 원짜리를 7만 9,800원 무려 79,200원을 저렴하게 그냥 거의 50%를 딱 잘라서 7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149,000원, 79,800원 이러면 어때요? 가성비가 밸런스가 맞아졌죠. 149,000원 완전 가성비, 79,800원 완전 가성비. 그럼 두 개가 완전 가성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밑에 링크가 공개됐으니까 거기 공개가 된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S70 기억하시나요? 스포츠형, 원모의 스포츠형 귀거리형 이어폰 S70 성능이 상당히 괜찮았었죠. 그리고 공동구매까지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네, 앵콜 할인? 앵콜 공동구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과 동시에요. 여러분들 지금 13만 9천 원짜리 제품을 9만 9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생겼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옆에 있는 S70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먼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지금 밑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두 제품은요, 레트로 제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든 레트로 제품이 아직까지 나온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네, 집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이 CD를 재생을 할 수 있는 컴포넌트, 재생을 할 수 있는 포터블 올인원 시스템이 있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자동차에서 더 이상 CD 플레이어를 볼 수 없다는 것만 해도 너무 슬프고요. 차에서 제일 많이 듣는데.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뭐 애플 뭐 뮤직을 듣고 있고 스포티파이와 타이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큰 비용을 들여서 네, 그런 서비스를 매달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듣는 음악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악만 골라 듣지 않으세요? 새로운 신곡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거 언제까지 하고 계십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90년대 음악, 2000년대 음악,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음악을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90년대 음악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때 추억이 담겨있는 그 음악을 항상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추억이 담겨있는 그 음악을 이렇게 듣고 싶지 않으세요? CD를 넣고 여기 있는 자켓에 들어있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렇죠? 곡의 가사를 읽으면서 그 CD와 함께 담겨져 있는 추억을 생각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음악 듣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 게 네, 여러분들 이 장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장비는요, 어떻게 보면 뭐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의 추억의 장비일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너무 힘들게 블루투스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 듣게 해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보통 힘들어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는 작업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화가신데 화가셔서 작업실에서 클래식 음악이 항상 나오는 걸 원하시는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음악이 재생이 딱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클래식 FM 채널 맞춰놓고 버튼 누르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실 때는 버튼 누르고 음악 끄고 나오는 거. 내가 블루투스를 연결해 드리고 거기서 곡을 찾아서 듣고 전화 오면 끊기고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전원 넣으면 FM 라디오 나오고 그냥 전원 넣으면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들리고 자기 전에 배경음악을 틀어놨다가 슬립 누르면 자는 동안에 꺼지고 이런 되게 단순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이제는 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한 레트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제품이 아직 나오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오랜만에 CD를 들어봤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기분 좋게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다 꺼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셨죠? 기억하세요? 이렇게 CD들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다니셨잖아요. 자켓하고 CD하고. 저는 이렇게 해서 몇백 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있어서 여기서 과거에는 다 뭐 듣고 싶냐라고 딱 해갖고 딱 선택해서 듣고 그랬었죠. 기억하시죠? 요거 꺼내놓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디오, 음향, 소리에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오디오 시공이나 음향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기는요 작은 공연장이 안에 있습니다. 원래는 공연장으로 만들어진 장소는 아니고요. 프리비전스 홀이라고 해서 녹음을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로 만들어졌습니다. 건물이 좀 독특하게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겉에는 공장처럼 지어놓고 안에는 완전히 반전 매력이 있는 녹음 스튜디오와 약간의 그런 성당과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돌로 되어 있는 좋은 울림이 있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진짜 진정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게 이곳에서 녹음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또는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마스터 클래스를 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같은 음향,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 기술 세미나 그리고 기술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래져가는 사진 속의 나를 날 이렇게 만든 사람 숙청 숙청 이 장소에서 왜 이런 공짜 공연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디오가 중심인 회사이고 음향이 중심인 회사인데요. 저희 오디오와 음향은 음악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기술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지만 저희 같은 음향을 하거나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가 이쪽 충남 논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여기를 와서 정말 음악을 잘 만들 수 있고 음악에 대한 공연을 잘 할 수 있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음악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 음악이냐? 저희 같은 음향인들 그러니까 오디오를 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먼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AI가 발달하고 정말 챗GPT나 이런 AI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하면 음악이 30초 내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연주를 하는 음악가들,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상태에서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연을 하는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남아서 좋게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지금과 같은 라이브 공연, 여러분들과 연주자 또는 여러분들과 가수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이 자리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모든 음악이 컴퓨터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오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장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작은 곳에서 거의 매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공연이 상당히 많고요. 그거 외에도 재즈 공연이나 뭐 브루스 밴드 공연이나 뭐 다른 기타 밴드들의 공연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의 공연비, 네, 저희 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마다 소정으로 입장료로 내주시는 뭐 소정의 비용들이 저희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는 있지만 그 뮤지션들에게 드리는 비용에 비한다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회사에 돈을 들여서 이런 뮤지션들의 연주비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장소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저희 같은 오디오를 하거나 음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으려면 반드시 그 앞에 음악인들, 연주자들, 클래식 연주자건 재즈 연주자건 우리나라 케이팝 음악을 하시는 분이건 밴드 음악을 하시는 분이건 어떤 분이건 상관없이 진짜 음악을 연주하시는, 컴퓨터가 음악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저희 회사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뮤지션들이 올바르게 대우를 받고 올바르게 설 수 있고 그분들이 대우받으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소에서 하는 공연을 모두 다 유튜브 촬영을 해서 유튜브 생중계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연하면 이 장소에서는 적게는 30명에서 5, 60명이 동시에 공연에 참여를 하지만 실제로 이게 유튜브 상에 올라가면 수천 명이 보는 영상이 됩니다. 벌써 지금까지 많은 영상들이 올라갔고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더 이런 음악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고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런 음악인들을 위한 서포트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저희 채널에 구독을 해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멤버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여기서 하시는 그 연주자들의 연주비로 그리고 그 스태프들, 그 연주를 위해서 오시는 스태프들 비용으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은 한 달에 1만 원, 한 달에 10,000원의 비용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후원을 해주시면 그 비용을 모아서 여기서 매주 있는 연주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연주비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릴게요. 이런 연주자들, 이런 뮤지션들이 살아야 저희 같은 음향인 오디오 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고요.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그 음악, 세계에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K-팝의 음악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냥 AI가, 컴퓨터가 만드는 음악으로 남게 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옛날에는 기타라는 게 있었대, 옛날에는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사람이 손으로 연주했었대, 이런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악기들이 박물관에 가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연주자들, 정말 어쿠스틱 악기를 연주하고 밴드 음악을 하고 진짜 리얼 악기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정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 사업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